motion controllers with adaptive depth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논문 자체는 캐릭터 컨트롤러에 관한 논문이고 저희 NRF에서 요즘 뭐 인지 관련해서 캐릭터 컨트롤에 이렇게 적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이 저희 연구와 관련이 있어 보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인지 한번 동영상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감이 오실 텐데 We demonstrate the environment is explicitly parameter. 딱 요런 논문입니다. 그 Character 캐릭터가 makes an 주변 unnecessary 환경을 turn. 이제 사방으로 카메라가 달린 것처럼 인지를 Finally, 하고 그리고 the character 적당한 sees a 행동을 passage 함으로써 and walks 이제 through 골 it. 포지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논문입니다. In this case, the character can perceive 32 depth values, and the resolution is high enough to allow the character to see the passage earlier. 지금 Higher resolution of depth perception 색깔이 allows the 똑같은데 character to see 파란색이 even more clearly, 그 but the 옵스테클을 learning time 보는 increases 어떤 dramatically. 그 시야라고 네, 저 파란색 그 실린더가 이제 장애물이고 그리고 빨간색 점이 With our 골 approach, the 포지션이라고 resolution 하면은 can be adjusted adaptively. 이런 장애물들을 As the character 피해서 approaches the obstacles, 골 포지션까지 higher 가는 resolution can be used to 캐릭터 perceive 동작 the situation better. 컨트롤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hen the obstacles are out of the character's way, 그거에 low 대해서는 resolution 이제 vision is sufficient for 나중에 decision making. 추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일단 요런 논문이다. Our adaptive model achieves the best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performance, 것 같습니다. obtaining better results from high resolution. 네? 이거 계산 시간입니다. 7.3시간. 그러니까 이게 강화학습을 썼기 때문에 이게 러닝을 하는 거거든요. 러닝 시간을 위해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네, 일단은 아직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듣고 나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할 텐데 일단 여기 뭐 키워드 몇 개가 있는데 모션 컨트롤러라는 단어랑 그리고 러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두 단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단어가 아직 그 캐릭터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많이 친숙하지만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거는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캐릭터를 업데이트 해야 될지를 폴리시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정해서 캐릭터를 그 규칙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자동차 업데이트 시나리오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자동차가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는데 그걸 이제 지금은 바이패드 캐릭터로 옮겨서 바이패드 캐릭터가 지금 장애물들이 어떻게 있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이제 정해놓은 게 폴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아까 보이는 게 어떤 옵스테클을 피하는 동작이었는데 그거를 어떤 폴리시로 정해 놓으면 캐릭터가 그 폴리시에 맞춰서 업데이트 해주게 되면 다 보시는 것처럼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라는 거를 어떻게 정하느냐, 어떻게 러닝을 시키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폴리시를 그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강화학습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파이 안에 S와 세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S라는 게 캐릭터의 현재 스테이트입니다. 캐릭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세타라는 거는 그 옵스테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내 현재 캐릭터 상태와 주변 장애물 상태를 인풋으로 어떤 펑션이 받고 그 아웃풋으로 내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될지 액션을 이제 내보내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강화학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강화학습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때 폴리시를 정할 때 현재 스테이트에서의 최고 맥시멈 리워드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의 리워드, 그러니까는 현재 스테이트의 리워드랑 그 다음 스테이트 업데이트 했을 때의 리워드 이것들을 쭉 더해 주어서 하나의 어떤 밸류 펑션을 만들어서 요거를 최대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강화학습을 이제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밸류들을 모든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근데 캐릭터 같은 경우 어떤 포즈가 어떤 디스크리타이즈 된 게 아니라 캐릭터 포즈는 그 한 벡터의 어떤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러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디스크리타이즈 시킵니다. 디스크리타이즈 시킨다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래 x축이 s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든 캐릭터 포즈들을 다 말합니다. 가능한 모든 캐릭터 포즈들. 이때 내가 어떤 리워드들의 합, 장기간 리워드를 이렇게 저장을 시켜 놓는데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 하면은 어떻게 저장을 시켜놓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샘플들에 저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머지 S에 대해서는 이 샘플들을 이용해서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추측을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강화학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강화학습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의 그 디멘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바이패드 캐릭터라고 하면은 15개의 조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XYZ 오일러 앵글을 했다고 했을 때 보통 캐릭터 포즈가 이렇게 각 조인트의 어떤 어레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캐릭터의 현 상태가. 근데 이게 XYZ라고 하면 이거 각각 디멘션이 3일 텐데 오일러 앵글을 사용할 경우 오일러 앵글은 우리가 알다시피 0부터 360도의 이제 범위가 있잖아요. 이거를 각 1도마다 다 샘플 디스크리타이즈 시켜서 그 어떤 리워드, 그러니까 런텀 리워드를 저장을 시킨다고 했을 때 디멘션, 전체 스테이트의 디멘션이 그 조인트의 수 곱하기 오일러 앵글이니까 곱하기 3하고 각각 조인트의 콤비네이션의 합이 이제 360이니까 360 이거 잘못 썼네. 360의 15 곱하기 3승이 되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스테이트 스페이스에다가 그 밸류를 저장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강화학습을 사용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논문에서는 어떤 그 environment parameterization 이제 해야 되는데 주변 환경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화학습에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능한 모든 파서블 그 시나리오를 다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보여주는 게 뭐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만든 건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그쵸 파서블한 시나리오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논문을 볼 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논문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디멘션의 어떤 캐릭터 스테이트를 어떻게 사용을 축소시켰는지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Hierarchical State Model for RL 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General Parameterization of Environment 그리고 Efficient RL 알고리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전에 캐릭터 스테이트와 엔바이러먼트 스테이트의 어떤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잘 줄이겠다는 겁니다. 잘 줄이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거에 맞는 적절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강화학습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에서 강화학습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이유는 보통 우리가 컨벤셔널한 어떤 캐릭터 스테이트를 정의할 때 각 관절의 조인트 값으로 하는데 그거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모션 단위로 자른다는 겁니다. 캐릭터의 스테이트를. 그래서 캐릭터가 현재 어떤 동작을 재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캐릭터의 어떤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내가 현재 재생하고 있는 동작의 어떤 동작을 재생하는지만 하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 전체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근데 이러한 방법이 논문에서 이렇게 노블하게 제안한 건 아니고 특히 모션 데이터를 사용하는 어떤 캐릭터 컨트롤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스테이트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모션으로 가는 링크를 말하는 겁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모션 그래프인데 내가 어떤 모션을 재생을 하고 있으면 캐릭터가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다른 모션으로 이렇게 링크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링크가 이어지고 이렇게 모션을 재생을 하는데 이 링크가 어떤 스테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링크가 스테이트가 되고 그 다음 모션 2가 왔으면은 액션은 그 다음으로 가는 어떤 아웃풋 링크가 되겠죠. 인풋 링크가 현재 스테이트고 아웃풋 링크가 그 액션이 된다는 겁니다. 모션 어떻게 스테이트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모션 2가 현재 스테이트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링크가 되거나 이 링크가 이제 캐릭터의 모션이라 하면 어떻게 그 타임에는 다른 애니메이션이야 아니면 한 프레임이야?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한 사이클 워킹이라고 보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코모션이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로코모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모션 2가 그리고 모션 4가 뭐 오른쪽으로 가는 좀 전에 컬서브 디멘셔널 얘기할 때는 네. 한 캐릭터가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동작, 그쵸 하나의 포즈 그때는 하나의 포즈 하나의 포즈인 거잖아. 네 그쵸 근데 그게 이 지금 그 애니메이션으로 바뀌고 링크로 지금 바뀌는 거지 그 레프레젠테이션. 네, 그렇게 보통은 우리가 캐릭터 포즈를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강화학습 같은 거를 그렇게 다이렉트하게 캐릭터 포즈에다가 적용시키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서 오브 디멘셔널리티가 발생하니까 캐릭터 포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에다가 이제 네,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애니메이션은 어느 정도 프리딕트한 그 동작들이 연속으로 가는 걸 테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해라 라고 하면은 그 애니메이션 종류에는 앞으로 가는 애니메이션이 있을 거고 왼쪽으로 터닝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을 거고 또 오른쪽으로 터닝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앞으로 가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면 안 되겠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터닝하는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해야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이미 캡처한 동작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강화학습을 그렇게 이제 모션 그 데이터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28이랑 링크의 개수가 네, 이 논문에서 이 모션의 수가 총 25개고 이 링크의 개수가 125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토탈 스테이트의 수가 128개가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런 동작에서 지금 현재는 이 동작으로 왔다라는 걸 현재 캐릭터 스테이트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링크가 스테이트인 거예요? 네, 그 좀 특이한데 보통은 이제 저도 이렇게 링크를 하는 거는 처음 봤는데 보통은 이제 모션 지금 내가 재생하고 있는 모션 그냥 어떤 모션이다를 보통 스테이트로 하는 거는 많이 보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이하게 내가 전 모션에서 이 모션으로 왔다라는 링크를 이제 캐릭터 스테이트로 하고요. 그리고 액션도 같습니다. 액션도 링크입니다. 액션은 내가 현재 모션에서 다음 모션으로 갈 어떤 링크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 저 모션 1에서 모션 2로 갈 때 스테이트 링크 하나 스테이트를 더 하나로 표현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스테이트라는 거는 현재 캐릭터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어떤 애니메이션 클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션 하나. 그 애니메이션 클립이면은 이게 보통 사이클 모션일 텐데 예를 들어서 로코모션 한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은 러닝하는 동작 한 사이클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인풋은 내가 어떤 동작에서 이렇게 왔으면은 이게 현재 스테이트가 될 거고요. 현재 이 동작을 재생을 하고 있지만 캐릭터 스테이트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요 인풋 링크를 저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이클 모션일 경우에는 모션 2에서 모션 2가 왔으니까 요 링크가 이제 현재 스테이트가 되겠죠. 내가 현재 이렇게 사이클을 재생을 하고 있다. 같은 그룹이어도 어디서 안 됐다고 스테이트가 다르다고요? 네, 그렇죠. 같은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고 있어도 전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스테이트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가 현재 몸의 뭐 조인트들의 뭐 상태인지 아니고 네. 이전 어디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생했었고 지금은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렇게 좀 네, 크게 보겠다는 거죠. 스테이트를. 엔바이런드 파라미터는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현재 이게 설명하는 거는 어떤 캐릭터의 상태만 설명을 하는 거지 이제 주변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학습에서 이제 보통 주변 환경에 대한 거를 이제 고려를 하는 게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오브젝트가
대충 그리드화 시켜가지고 오브젝트가 현재 캐릭터로부터 로컬리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다를 이제 XY 포지션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겠죠. 여기서 S는 어떤 물체의 형태인데 물체 형태에도 뭐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X, Y, S 이런 식으로 물체의 개수만큼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이거의 단점은 이렇게 S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사실 난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방법론의 그러니까 이 페이퍼의 방법론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각 뎁스로의 어떤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그 디스턴스가 어떤 물체 쉐입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쉐입이 있으면은 이 뎁스가 살짝 다르죠. 이 살짝 다른 이유가 이 쉐입에 따라서 이 뎁스가 변하기 때문에 좀 더 잘 된다, 잘 물체를 인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타가 어떻게 생겼을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 세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각 방향으로 어떤 디스턴스를 메저한 겁니다. 각 방향으로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이 어떤 옵스테클이라고 했을 때 8개의 방향의 디스턴스를 쏘아서 그 옵스테클에 딱 닿는 순간에 이 디스턴스를 이제 어떤 스테이트로 environment 스테이트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n이 8이라고 하면 8개의 방향으로 이제 디스턴스를 재는 거고요. n이 4라고 하면 4가지 방향으로, 그리고 n이 2라고 하면 두 방향으로, 그리고 n이 1이라고 하면은 한 방향으로만 이제 디스턴스를 메저를 하겠죠. 한 방향으로 디스턴스 메저하면 이 경우에는 디스턴스가 저만큼이 아니고 인빈 그 가장 가까운 옵스트클에서 잘립니다. 예를 들어서 방향이 한 방향이라면 전방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전방향. 근데 n이 1이면 한 방향이라고 그쵸. n이 1이면 이제 그 한 방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설명을 그냥 제일 가까운 거. 네, 제일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누는 개수. 네. 보시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물체 중 제일 가까운 거, 뒤에 있는 물체 중 제일 가까운 거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n이 4일 경우는 네 방향으로 했을 때 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옵스테클까지의 거리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검은색은 이쪽 거는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해서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맥시멈 값이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무한정 크게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적동하는 게 자르는 네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막 동영상에서 보시면 알겠듯이 하나 이렇게 옵스테클이 없는 쪽 방향으로 이렇게 타원이 쭉 나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엄청 큰 값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옵스테클까지 이제 거리들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n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내 뎁스의 어떤 펄셉스 하는 모델이 이렇게 다르게 나올 텐데요. 논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n이 8이라고 하면은 8과 4, 2, 1 이 모두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유가 사실은 강화학습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n의 모든 케이스를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화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케이스는 캐릭터가 있고 이거 캐릭터의 그 각 방향으로 유니폼하게 그리드를 한 다음에 각 요 빨간색 선에다가 물체가 여기 있을 경우 리워드가 어떻다, 각 동작에 대해서 리워드가 어떻다라는 걸 저장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중간값은 이 빨간 선과 빨간 선의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밸류 값을 구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 유니폼한 그리드에 그 밸류를 저장을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나이브한 어프로치라고 이제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발전된 방법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방향 같은 경우에 이제 캐릭터가 앞으로 나아가면은 옵스테클과 부딪힐 수 있으니까 좀 더 잘게 그리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는 내가 옵스테클과 이제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리드를 좀 더 스파스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어댑티브 리그레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이제 지금 우리가 측정한 어떤 그 디스턴스로부터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이 생각할 수 있는데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는 내가 어떤 이 모든 정보를 다 사용을 해서 어떤 여기서 노블한 하이어키컬 어댑티브 리그레션을 사용을 해서 전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내가 캐릭터 컨트롤러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는 모든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다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그림과 같이 정의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장애물이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선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 빨간색 선에 있다든지 이렇게 그 씬에 맞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드리자면은 액션은 어떤 모션에서 모션으로의 링크가 되겠고요. 스테이트는 현재 이제 previous 링크와 그리고 environment parameter 그 현재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트랜지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unknown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음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했을 때 장애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은 unknown이고요. 그리고 리워드 같은 경우는 강학습 같은 경우 리워드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골 리전에 도달하면 플러스 100점, 콜 리전에 일어나면 마이너스 200점, 그리고 시간은 한 타임 스텝 지날 때마다 마이너스 1점. 이제 이런 식으로 리워드를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러닝 방법은 에피소딕 러닝 방법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매번 이렇게 트랙 한번 캐릭터를 가상 공간에다 놓고 컨트롤 폴리시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보고 그 리워드를 가지고 러닝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씬에다가 캐릭터를 랜덤한 포지션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랜덤한 포지션에 놓으면은 캐릭터가 현재 컨트롤 폴리시를 가지고 각 타임 스텝과 그리고 현재 스테이트 그리고 그에 따른 밸류들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지금 다 똑같은 그림이긴 한데 현재 스테이트에 따른 어떤 장애물에 대한 그 위치들이 그림처럼 이렇게 각 타임 스텝마다 저장이 되겠죠. 그럼 그 각 타임 스텝마다 저장이 된 거를 가지고 엑스트라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렇게 리그레션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은 현재 이렇게 캐릭터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이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그 스플릿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첫 노드일 때는 이 맨 처음 상황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 처음 상황들만 고려를 해서 그 적절한 위치에 스플릿을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스플릿을 시키고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밸류를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거리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페일리어가 많이 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데 물체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내가 어떤 동작을 해도 이 옵스태클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스플릿 포지션이 이 디스턴스라고 하면은 제일 가까운 디스턴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디스턴스까지 오면은 밸류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이 밸류들은 굉장히 낮을 거고 특정 디스턴스가 이상이 되면은 그래도 밸류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캐릭터 거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디스턴스의 적절한 위치를 이렇게 스플릿을 시켜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이 디스턴스보다 큰 경우.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스플릿을 시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좀 더 이제 더 세분하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세분하게 나눠서 그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밸류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 이제 그 식이 밸류 펑션이 이렇게 되는데 현재 스테이트의 밸류는 리워드 더하기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어떤 밸류 값이 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저장해 놓은 데이터로부터 리그레션 트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리그레션 트리의 각 노드에 대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장할 때 필요한 리워드는 현재 어떤 에피소드로부터 리워드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 스텝에 대한 어떤 밸류 값은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만들었던 트리로부터 어프록시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거 저번에도 물어보셨는데 이 타임 스텝에 대한 이게 프레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프레임이 아닌 것 같고 한 사이클 있잖아요. 그럼 모든 노드가 다 모든 노드가 타임이 달라지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임이 지금 에피소드가 100개가 진행되기 전에 잘랐다고 하는 거 보니까 100프레임이면 너무 짧은데 제 생각에는 각 이 t가
그 아까 모션에서 다음 액션을 한번 취하기까지를 t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이 매 프레임마다 일어나는 게 계산이 몇 프레임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계산이 몇 프레임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이제 타임이 있고 스테이트가 있고 밸류가 있을 텐데 이 타임 스테이트는 어떤 내가 현재 재생하고 있는 동작과 어떤 environment parameterization 일어나게 될 텐데 잠시만요. 네,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이거의 타임 어차피 프레임은 아닌 건 확실하고요. 이게 뭐 프레임마다 일어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니야. 계산하다가 멈춰? 계산은? 제가 다음에 할 사이클을 정하면 그거 그냥 재생하면서 그 다음 사이클만 정하고 네, 약간 제 생각해보니까 동작을 이렇게 재생하면은 어떤 뭐 중간점에서 어떤 environment 포지션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현재 어떤 재생하고 있는 동작이랑 그리고 그 리워드를 이제 저장을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언급은 논문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단지 타임 스텝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타임 스텝. 사실 매 프레임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해도 말이 됩니다. 매 프레임마다 해도 말이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각 이터레이션마다 타임 스텝이 100번이 넘어가기 전에 그 끝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 스텝이 100번인데 100프레임이라고 하면은 3초? 3초 보통 30프레임을 3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짧잖아요. 그렇게까지 짧게 할 것 같진 않고 네. 그거는 제가 좀 더 일단은 프레임은 아니고 어떤 한 10프레임, 20프레임 이렇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으로 해도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프레임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이해해보자면 프레임마다 모션이 계속 바뀌어요? 예? 프레임마다 모션이 프레임마다 그러니까는 보통 아까 전에 그 스테이트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은 모션 1, 뭐 모션 2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링크 시켰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션 하나가 뭐 한 30프레임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100프레임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왜냐면 동작이 이렇게 이 동작이 다 재생하려면 한 100프레임 정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였죠? 저 t가 만약에 프레임이면 네. 스테이트 모션 1, 모션 2, 모션 t까지 있는데 네. 그러면 한 프레임마다 모션이 계속 아니죠. 같을 수 있죠. 모션은 계속 같을 수 있는데 이 세트 값은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 동작을 재생을 하고 있어도 주변 환경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모션은 같을 수 있는데 전 프레임이랑 이 세타 값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M1에서 M2로 넘어갈 때 네네. M1 하나 중간에 못 넘어가죠. 중간에 못 가요. 중간에 그런 거 아닙니다. 끝나고 네. 그다음 링크 통해서 가요. 네네. 이거 그냥 모션 그래프예요. 논문에서 쓴 거.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그래서 일단 강학습을 이제 또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강학습이 캐릭터를 이제 어떤 포지션에 넣고 이제 트래블 시켜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한번 놀 때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그 트래젝트를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 폴리시로 50개에서 500개 정도의 그 트래젝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험값이고 n은 그리고 각 트래젝토리는 랜덤한 포지션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골 포지션에 도달하면은 이제 시나리오를 끝내거나 아니면은 100타임 스텝이 넘어가게 되면은 시나리오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use average expected return이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스테이트가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캐릭터가 여기 있고 골 포지션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옵스테클이 아무것도 없다고 쳐보면은 이 세타는 뭐 빵이겠죠.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세타는 의미가 없겠죠. 근데 현재 재생하고 있는 동작은 계속 같지 않습니까? 같을 텐데 리워드 같은 경우는 0에서 뭐 계속 낮아지겠죠. 왜냐하면은 타임 스텝이 진행될 때마다 아까 리워드가 마이너스 1씩 까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골에 도달하기까지 스테이트는 다 똑같은데 리워드가 계속 다르게 나올 텐데 이거의 에버리지를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버리지 익스펙티드 리턴을 사용한다는 거고, 그리고 처음 50번 이터레이션까지는 리빌드 리그레이션 트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캐릭터의 컨트롤 폴리시가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몇 번 가다가 이렇게 뭐 오브젝트에 박든다든지 얼마 못 가서 계속 이렇게 박는 그런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그 컨트롤 폴리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때는 리그레이션 트리를 만드는 거, 리그레이션 트리를 계속 리빌드를 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50번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캐릭터가 옵스테클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 동작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현재 그 트래블한 트래젝토리만을 가지고 계속 그 이터레이션을 돌아서 밸류를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50번은 굉장히 크루드한 그 폴리시이기 때문에 트리 리빌드 한다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리빌드 하지 않고 이제 픽스 시키고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거기에다가 이제 러닝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더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방법과 비교를 해보자 하면은 이게 스코어입니다. 스코어.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리워드인데 옵스테클 수가 증가할수록 이제 explicit parameterization 기존 그 그리드 형태의 이제 어떤 장애물을 로 이제 러닝을 시키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옵스테클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우리 거는 잘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타임은 뭐지? n이 4일 때 그러니까는 그 러닝 타임을 비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1시간이 좀 n이 4일 경우,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뎁스를 펄셉트 할 경우 1시간이 안 되게 걸리는데 explicit parameterization은 되게 exponentially하게 증가한다. 그런 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뎁스 퍼셉션과 어댑티브 뎁스 퍼셉션 이거의 설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전체 스테이트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전체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체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이제 좀 더 그 동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테이트에 맞게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맞게 스테이트를 정의하지만 이게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 경우 지금 빨간색 도티드 라인이 그 어댑티브하게 적용한 거고 그냥 라인은 이제 그냥 n을 고정시켜 놓고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1에서 4 옵스테클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리고 이제 트래젝토리 그 n 각 이터레이션마다 트래젝토리 수를 말한 거고요. 그렇게 러닝을 시켰을 때 스코어를 보면은 물론 이제 n이 엄청나게 커지면 이건 항상 좋은 케이스니 가장 이제 정밀한 케이스니까 가장 좋겠지만 그 여기서 제한한 방법도 어느 정도 거기에 가깝게 나온다. 반면에 러닝 타임은 굉장히 줄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어댑티브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컨클루전을 내보면요. 캐릭터가 이제 그 environment parameterization 이제 큰 문제였는데 이거를 우리가 뎁스 방향으로 이제 잘 퍼셉트 하도록 제안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걸 사용을 해서 그 전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좀 노블한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응시할 때 막 화각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네네. 돌아가는 거. 이게 어댑티브한 방식을 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쵸. 왜냐하면은 이 트리를 나누게 되면은 결국 이 트리를 나누게 되면은 아까 이 그림에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거는 이 경우, 이 케이스 경우. 그러면은 내가 현재 어떤 스테이트가 내가 옵스테클에 대한 스테이트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이제 트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가 여기에 있는 어떤 트리의 노드 중 하나로 이제 찾아서 가장 비슷한 노드를 찾게 되는 건데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각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리그레션을 시키는 거죠. 이 복잡한 스테이트를 좀 더 단순한 노드를 찾아서 리그레션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에 링크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방향은 스테이트 방향은 이거 그냥 글로벌 한 것 같아요. 그 뭐지? 방향마다 모션이 있다. 왜 방향하나 오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궁금했었는데 이게 SCA 페이퍼입니다. SCA 2012년도. 시그래프는 아니고 스카. 사실 이 논문에서 막 제안한 방법론은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잘 정의했다 이건데 대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노블한 거는 그 뎁스 퍼셉션이랑 전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거기에 맞게 정의했다. 그거라고. 익숙한 방법이랑 어댑티브한 방법까지는 다 프리비어스 네, 맞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 위에 여기까지는 프리비어스 방법이 있어요. 이게 엑스트라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이게 엑스트라 트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로부터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몇 라인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딱 알고리즘을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 모션들이 노드들인데 네네. 그거를 리그레션에서 트리로 만든 다음에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모션은 트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각 링크마다 트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동작을 현재 스테이트가 이 링크인데 이 링크일 때 엔바이런먼트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엔바이런먼트의 경우의 수를 정의한 게 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잠깐 그 리그레션 한 게 네, 인바이런먼트. 엔바이런먼트 스페이스고요. 그래서 그 엔바이런먼트 스페이스를 리그레션 트리를 각 노드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바이러먼트가 몇 개다 이것도 미리 결정이 돼 있겠네. 네, 맞습니다. environment는 이제 그 obstacle 수는 정의가 돼 있고요. 보통 이제 컴페어리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방법이랑 지금 방법이랑 그 environment를 계속 랜덤하게 포지션 하는데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러닝이 에피션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만 가지의 어떤 씬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obstacle를 배치시켜 놓고 거기다가 이제 만 가지 케이스의 어떤 트래젝토리를 이제 포지션을 정해놓고 있는 포지션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트래젝토리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많이 가지 케이스를 저기 리그레션 해가지고 링크별로. 그 리그레션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그 강학습에서 리그레션 하는 방법은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내가 캐릭터 어떤 랜덤한 포지션에 놓아보고 현재 가지고 업데이트 룰에 따라서 캐릭터를 업데이트 해보고 그거를 이렇게 테이블로 저장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세타 값들이 쭉 저장이 되겠죠. 이제 이 세타를 리그레션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좀. 다 하는 건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결과에 그 트레이닝 같은 거. 트레이닝 영상이요?
네. 그거는 동영상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결과 n이 몇일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그냥 그 정도. 왜냐면은 트레이닝 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트레이닝 시킬 때는 이제 저렇게 씬이 있으면은 옵스태클을 놓은 어떤 씬이 있으면 랜덤하게 그냥 첫 장소는 랜덤하게. 아까 맨 처음에 동영상에 아워 시간은 트레이닝 하고 난 다음 학기까지 시간인가? 네, 학습 시간이에요, 학습 시간. 이거. 기존 3시간. hours입니다, hours. 네, 걷는 거밖에 없습니다. 걷는 걸로 25개의 동작 데이터와 128개의 노드가 있으니까 꽤 많은 거죠. 걷는 걸 25동작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25가지의 걷는 동작이 있다는 겁니다. 네, 터닝하는 동작. 아, 그런 거요? 복잡한 패스? 이 경우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아, 왜 질문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뭐지? 제가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있어요. 오케이. 사실 이게 시나리오마다 러닝이 달라요. 시나리오마다 러닝이 다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옵스태클 단순히 피해라라는 거, 골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골 찾아가는 거는 이게 헷갈릴까 봐 그냥 설명을 안 했는데 세타 골이랑 세타 옵스태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세타를 가지고 러닝을 시켜요. 그래서 이 세타 골 같은 경우는 이 옵스태클을 무시하고 캐릭터가 여기 있어도 이 세타에 대한 그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북쪽으로 가야 되고 현재 뭐 옵스태클들은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 동작을 재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뭐 옵스태클만 피하는 경우는 이제 옵스태클만 피하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It is difficult to define a heuristic 이렇게 for 옵스태클이 pathfinding 다가와도 algorithms 캐릭터가 이렇게 such as 잘 A-star. 피하잖아요. On the 이게 옵스태클 contrary, 피하는 the 시나리오. scenario can be easily defined in a 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 and the surviving strategy is automatically learned by letting the character interact with the 아, environment. 참고로 복잡한 Here we 거는 visualize the character strategy. The character learns that it is important to quickly move outward through the obstacles, and then circle around the obstacles while avoiding being trapped in a corner. 근데 이것도 이제 메이즈 같이 복잡해지면은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강화학습의 그 뭐 한계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합니다. 그 질문한 거 그거 그 뜻 아니었어요? 이해되셨어요? 뭐지? 네,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인트로 발표를 하겠습니다.